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팀에도 류현진 같은 에이스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 롯데는 그 상상을 말 그대로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1조1세의 거구 그리고 지옥 훈련. 여기에 일본식 투수 프로그램과 김상진 코치의 디테일한 지도까지 더해지면서 클럽 내부에서는 이미 이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스데이 류현진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조금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주인공부터 이야기해봐야겠죠. 1조1세트. 마운드 위에 서 있으면 포수와의 높이 차이만으로도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의 체격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코치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키도, 체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폼의 잠재력이었죠. 길게 뻗는 팔, 부드럽게 떨어지는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공이 타자 쪽으로 쭉 끌려 들어가는 느낌. 코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폼만 제대로 정리되면 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출신 투수 코치. 일본 야구는 투수 훈련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발의 각도, 상체의 회전 타이밍, 팔 스윙의 궤도, 릴리스 전 짧은 멈춤. 이걸 세밀하게 쪼개서 끝없이 반복 훈련을 시키죠. 이번 겨울 롯데는 바로 그 시스템을 선수에게 통째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장면이 바로 지옥 훈련. 훈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몸을 풀고 캐치볼을 하는 단계에서도 코치가 계속 외칩니다. 지금 발이 먼저 나갔다. 상체가 앞질렀다. 다시. 릴리스 낮춰. 한 번 더. 그냥 던지고 지나가면 될 동작을 똑같이 20번, 30번, 40번 반복. 선수 얼굴에는 금방 땀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코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느낌이야. 그걸 기억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똑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지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다. 여기에 김상진 코치가 합류하면서 훈련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김상진 코치는 디테일로 유명합니다. 영상 분석을 펼쳐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봐. 투구 순간에 오른쪽 어깨가 조금만 내려가면 공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깨만 보지 말고 허리랑 연동을 같이 보자. 일본 코치가 리듬과 밸런스를 맡고 김상진 코치는 타점과 필링을 정리하는 구조. 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구조로 던지는 투수. 그게 바로 롯데의 류현진이란 표현이 붙은 이유죠. 사실 많은 젊은 투수들이 이 지점에서 큰 벽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세게 던지면 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코치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세게 던지지 마. 정확히 던져.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릴리스, 타점, 리듬, 균형. 이 네 가지가 입체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야만 공이 미끄러지듯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훈련을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달라졌다. 예전에는 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쭉 깔린다. 특히 변화구가 같은 궤적에서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자 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공이 늦게 보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속도로 찍어 누르는 투수가 아니라 타자와 싸우는 투수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프로젝트가 당장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폼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도 아직은 크게 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가능성이었고 이제는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훈련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전 투구 프로그램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연의 이야기입니다. 1cm 거구, 일본식 디테일 훈련, 김상진 코치의 교정, 그리고 롯데의 류현진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이 더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는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 투수가 가진 진짜 장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롯데는 왜 이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걸까? 파트 연에서 우리는 197cm 거구 투수가 일본식 시스템과 김상진 코치의 디테일한 교정을 통해 로스데이 류현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전에서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 프로젝트가 진짜 팀 전력까지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속구가 아닌 싸움으로 던진다. 지금까지 이 선수는 힘이 좋고 공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같았죠. 카운트 몰림, 불필요한 볼, 결정구에서 흔들림, 결국 위험하지만 믿기엔 불안한 투수라는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자와의 싸움 방식. 예전에는 여기서 한번 찍어 누르겠다는 식으로 승부를 걸다가 볼넷을 내주곤 했다면 지금은 빠른 공로 스트라이크를 먼저 넣고 같은 궤적에서 변화구를 섞고 타자가 타이밍을 잡으려 할 때 다시 반대 구종으로 여기용 즉 힘이 아니라 순서로 타자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카운트 싸움이 달라졌다. 이 변화는 카운트 흐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2볼 0 스트라이크, 3볼 1 스트라이크 이런 불리한 상황이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훈련 경기에서는 데이터가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첫 공 스트라이크 비율 상승, 1-1 카운트 이후 적극적인 승부 전환, 불리한 카운트에서 굳이 맞서지 않고 다음 타자까지 경기 흐름을 유지. 이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경기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일본 코치의 한마디, 리듬이 곧 무기다. 훈련 중 일본 코치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급해지면 타자도 답을 찾는다. 이 말은 곧 리듬을 잃는 순간 패턴이 들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의 핵심 중 하나가 루틴, 숨 고르기, 와인드업 타이밍, 투구 직전 멈춤 동작. 이걸 경기 내내 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안정되면 같은 폼에서 다양한 구종이 나오고 타자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같은 공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치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은 진짜 투수처럼 보인다. 약점도 분명히 있다.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체력 유지, 폼과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력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후반 이닝으로 갈수록 작은 흔들림이 빨리 나타납니다. 이 위기 순간의 본능, 점수권 주자가 나가면 여전히 예전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한 번 세 개, 여기서 끝내자. 바로 이 본능 때문에 볼이 높게 떠오르고 장타로 이어질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이 선수에게 배팅하는 이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하필 이 선수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 힙큐쿠시테르라는 키, 길게 뻗는 팔, 낮게 떨어지는 각도. 이건 훈련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면 릴리스, 리듬, 카운트 운영. 이건 코칭과 경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폼만 안정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선수다. 동료 투수들에게 번지는 효과. 흥미로운 건 이 프로젝트가 해당 선수 한 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이 훈련하는 젊은 투수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던지고 바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다시 체크하는 습관. 힘으로 누르려던 스타일에서 타자를 읽는 스타일로 전환. 어떤 투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형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전체 훈련이 달라졌다. 이건 코칭 스태프가 의도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한 명의 변화가 전체 투수진 문화를 흔들기 시작한 것. 여기까지가 파트 2의 핵심입니다. 실전에서 점점 싸우는 투수로 변하고 있고 카운트 운영과 리듬 유지에서 분명한 발전이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남은 약점과 과제도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는 한 선수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 롯데 투수진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프로젝트 결국 성공할까? 정말 롯데의 류현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순간이 올까?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롯데의 마운드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